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는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요격 시스템이 섬광을 뿜으며 작동하고 도시의 사이렌이 밤 공기를 찢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이란은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00개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벌여온 전쟁이 마침내 세상의 빛 아래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갈등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년 겨울 난방비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은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보이는 이 두 나라가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70년대 이란의 팔라비 왕조 시절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동의 적인 아랍 민족주의 세력에 맞서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 비밀경찰 사바크와 협력했고 양국은 군사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유대 국가가 조용히 손을 잡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1979년이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가 수백만 군중의 환호 속에 테헤란으로 귀환하던 그날 중동의 지정학 지형은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작은 사탄이라 불렀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이슬람 혁명의 핵심 의제로 선언했습니다.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반자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간 두 나라 사이의 적대감은 구조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에 박힌 미국의 쐐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며 자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충돌하면서 중동의 하늘에는 전쟁의 구름이 쉼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오랫동안 직접 충돌을 피해왔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그림자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는 대신 주변의 무장 세력들을 키워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략가들은 이것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예멘의 후티 반군. 이 세력들은 각자의 이유로 싸우지만 이란의 무기와 자금, 훈련이 이들의 전투력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섬뜩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헤즈볼라, 남서쪽의 하마스, 동쪽의 시리아, 홍해를 가로막는 후티 반군의 사실상 사방으로 포위된 형태입니다. 이란은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전략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암살했고 이란의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시리아 영토 안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와 무기 보급로를 수백 차례 공습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이 그림자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하게 설계된 간접 대결 구도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은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선을 열었고 이란은 마침내 직접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그림자 전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군사적 충돌보다 세계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핵 그리고 석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과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문턱 직전까지 와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즉 JCPOA는 이란의 핵 개발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그 합의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빠르게 높여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수조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선제 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행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갈등은 전 지구적 재앙으로 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겨우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다 통로를 통해 매일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하루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길을 지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쳐야만 세계 시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유조선 운항이 중단된다면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2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공황에 준하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유소, 여러분의 전기요금,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이 모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무대 뒤에는 더욱 거대한 힘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해왔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미국의 중동 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미국 해군 함정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요격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전쟁의 당사자에 가깝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과 다른 방식으로 엮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군사 기술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러시아 관계는 이제 단순한 외교적 우호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며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질식하지 않는 것은 상당 부분 중국 덕분입니다. 이 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각자의 파트너를 지원하며 관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의 최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걸고 충돌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지하면 이란과의 직접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중동 전역에 반미 세력이 결집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중동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혼돈 속에서 어부지리를 취하려 합니다. 이 모든 강대국들의 계산이 얽히고 설키며 하나의 오판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해봅시다. 이란이 핵무장을 완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결정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미국은 동맹국 보호를 위해 군사 개입을 선언합니다. 이란의 후원자인 러시아와 중국이 외교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는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마비 직전에 몰립니다.
이것이 공상 과학소설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모든 요소들은 이미 현실 속에 하나씩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임계점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느냐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름 유럽을 세계대전의 화염이 집어삼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개입했고 독일이 선전포고를 했으며 프랑스가 끌려들어왔고 영국이 참전했습니다. 동맹의 사슬이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드는 데는 불과 몇 주가 걸렸습니다. 지금 중동의 구조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맹의 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판의 여지가 도처에 깔려 있으며 각국의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적 압력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불가피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끌려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작될 때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갈등은 이미 우리의 문제입니다. 육아는 우리의 밥상 물가를 바꾸고 에너지 안보는 우리 산업의 존립과 직결됩니다. 핵 확산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계산식을 뒤흔들 것이며 강대국들의 충돌은 한국이 서 있는 지정학적 지형 전체를 재편할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결된 파이프를 타고 우리의 집 바로 옆까지 와 있습니다. 1차 대전 직전 유럽의 시민들은 설마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냐며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여름이 얼마나 길고 처참한 겨울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책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세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